한 집안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데요. 고성이는 그 한 사람을 더 이상 화가 딸도 잃어버린 딸도 기사도 아닌 남편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느낀 건 그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무너진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영나의 압박이 계속되자 고성이는 결국 극단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영나가 진석 씨한테 가기 전에 진석 씨가 먼저 없어지면 되겠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이 집에서 간이식 이야기는 더 이상 의료 이야기가 아니었고 살려야 할 사람과 치워야 할 사람을 골라야 하는 잔인한 계산표가 되어버렸는데요. 문제는 그 계산표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딸도 아들도 아닌 남편 박진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서재에서 고성이는 딸에게 밀린 것처럼 보였어요. USB를 책상 위에 얹어놓은 채 박영나가 말했거든요. 엄마 이거 언젠가 진짜 필요해지면 아빠한테 가져갈 수도 있어요.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이 기사님이랑 좀 친해져 봐. 적당히 흔들어줘요. 너무 티나지만 않게. 라고 말하던 음성들. 윤세린에게 보냈던 카톡 캡처들. 인사팀에게 은근히 압박을 넣던 정황들.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은 장치 하나가 지금 자기 딸 손에 들려 있었던 거죠. 엄마가 제 삶을 계속 팔아왔잖아요. 영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성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팔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속 시원해요. 그 말까지 나왔을 때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딸에게 들키면 안 됐고 들킨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빠한테 가져가겠다는 거야. 성희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영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선 넘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려고요. 여기서 멈추면 저도 이걸 서랍에 넣어두겠지만 우진 오빠랑 은호 언니, 이지혁 대표님, 그리고 이지환 기사님까지 다 엄마한테 휘말리게 만들면 그땐 아빠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선 넘을 때마다. 그 말이 고성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가 다시 물었을 때 영나는 USB를 꼭 쥔 채 서재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경고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생각해보세요. 어디까지가 선인지. 그 말을 남기고 영나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USB 하나만 책상 위에 남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고성희는 한참 동안 그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컴퓨터를 닫지도 못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애는 언젠가 진짜로 가겠지. 진석 씨한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 그 그림을 떠올리자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단 성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싸우지 말자. 딸에게 바로 맞대응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손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USB 지금 당장 힘으로 뺏어봤자 의미 없다. 이미 복사본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미 누군가에게 보내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 좀 해보자, 영나야. 딸이 없는 빈 서재를 향해 성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꽤나 부드러운 문장이었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각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진석 씨가 알게 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야 돼. 누군가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강박이 제일 먼저 자리 잡았던 거죠. 그 사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 언니, 이번 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 한 번 누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박영란은 새삼 실감하고 있었어요. 처음 써놨던 문장은 전혀 달랐거든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언니, 우진 오빠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런 문장들은 자기 자신부터 숨막히게 만드는 말들이라 결국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할 말 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상대에게 부담이 되었고, 우진 오빠 때문에라는 말은 그 뒤에 따라올 내용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부터 간이식 얘기를 꺼내는 건 엄마 방식이잖아. 영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장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은호 언니, 이번 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딱 그 한 줄이었죠. 언니라고 쓴 것도 고민 끝에 선택한 호칭이었습니다. 지은호 씨라고 쓰면 너무 남 같았고, 유라라고 쓰면 자기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고요. 언니라는 말 정도는 내가 먼저 건네도 되겠지. 그러면서도 막상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을 떨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처럼 이 한 줄의 문자도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영란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나서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뜨는 걸 보고 나서야 그제야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좋아. 일단 첫걸음은 뗐다.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마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순이의 아들 지강호가 새로 들어간 프랜차이즈 본사. 예전 같으면 가운데에 끼어 욕만 먹었을 자리에서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강호 씨, 이거 구조 잘 짰네. 팀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더 컸다면 요즘의 지강호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낸 것 같다는 새로운 감각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 지강호의 변화는 지은호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누나, 나 이번에 팀장님한테 칭찬 들었다. 전화를 걸어 자랑하는 동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지은호는 그래, 이제 좀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순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강호가 내 걱정을 덜어주는 날도 오는구나. 그 작은 안도감이 이 가족에게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동네에서 조용히 명함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죠. 서재 책상 위에 USB 하나와 달력 하나를 올려둔 채 고성희는 다른 종류의 대책회의를 혼자 열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진석 씨부터 걱정할 때는 아니야.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급한 건 우진에간, 그 다음은 은호, 그리고 그 주변에 얽혀있는 사람들. 정순이, 지강호, 이지혁, AP, 이지환 기사, 딸 박영나. 먼저 애들부터 정리해야 돼. 입 밖으로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 정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줄을 세우고 통제하겠다에 가까웠습니다. 누구를 없애겠다는 결론이 아니라 누가 제일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단계였죠.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지강호, 이지혁, AP, 이지환, 박영나. 각 이름 옆에 짧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정순이, 지은호의 양엄마 감정 자극 가능. 지강호, 지은호의 동생. 최근에 프랜차이즈 회사 입사에 주목받고 있으나 입지는 약함.
프랜차이즈 대표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이 지역 지은호의 선배이며 남자친구 AP 인수 후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이지환, 이 지역의 동생, 박영나를 좋아함. 반드시 영나로부터 떨어뜨릴 것. 박영나, 웹툰 작가, USB 보유, 박진석 카드. 마지막 라운드.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도 성인은 아직 진석이라는 이름을 종이 위에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석에게 영나가 가는 건 정말 막아야 돼. 지금은 그저 딸이 들고 있는 USB가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아직 쓰이지 않았다면 언제 터질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만이 자리를 잡았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손이 간 이름은 딸도 기사도 남편도 아니라 프랜차이즈 대표였습니다. 지은호의 현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지강호의 새 삶을 쥐고 있는 사람. 여길 건드리면 은호가 제일 먼저 반응하겠지. 전화를 걸기 전에 고성이는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운 얼굴, 조금만 더 힘없는 목소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생각은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표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달걀 껍질처럼 얇은 공소남을 뒤집어 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갔습니다. 저 예전에 행사장에서 뵀던 박 회장님 아내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의 상대는 이미 자세를 고쳐 앉았을 거예요. 재벌가 사모님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쪽 세계에선 충분한 신호가 되니까요. 거기 새로 들어간 직원 중에 지강호 씨라고 있지 않으세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프랜차이즈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간단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 직원, 요즘 칭찬하던 사람인데 사모님이 굳이 이름을 꺼낸다는 건 뭔가 있나? 고성이는 그 생각이 알맞게 자라도록 물만 살짝 뿌려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대표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좀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 네, 그럼 시간 한번 내시죠. 대표의 대답은 거의 자동 반사처럼 나왔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저 직원 뭐지? 라는 의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았을 겁니다. 성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 정도면 됐어. 아직 아무도 잘라낸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은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그 시간 박영란은 다른 종류의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핸드폰 화면 위에 새로운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번 주 저녁 중에 시간 됩니다. 장소는 영나 씨가 편한 곳으로 정하세요. 보낸 사람 지은호. 하지만 영나 눈에는 그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유라. 받아줬다. 영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붙들었습니다. 일단 만남이 성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반은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이제 진짜로 말을 꺼내야 한다는 현실이 그 안도감을 덮어버렸어요. 우진의 병실, 엄마의 거래, 간이식 요구, AP, 그리고 USB. 이 모든 걸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수십 번은 돌아갔습니다. 엄마처럼 오빠 살리려면 내가 희생해라는 식으로는 절대 말하지 말자. 나는 설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숨겨진 판을 보여주러 가는 거다. 그 원칙 하나만큼은 단단하게 마음속에 박혀 있었고요. 같은 시간 서재에서 혼자 메모를 정리하던 고성애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나가 정말로 진석 씨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아직 달력 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 몇 개와 전화번호 몇 개, 그리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스스로도 모른 채 조금씩 밀려가는 마음만이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언젠가 어디까지 치워야 내가 산다는 결심으로 변해갈 거라는 걸요. 다만 그 마지막 선을 넘게 만드는 한마디가 누구 입에서 어떤 순간에 나올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우진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연락은 가장 먼저 고성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시간을 길게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을 때 성희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가족 간 이식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성희는 그 말만 머릿속에 반복 재생하면서 병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를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윤리 따위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호 씨. 발신자 이름을 보고 은호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바라만 봤습니다. 이 번호 설마. 에델 보육원, 기부 행사, 그리고 잊고 싶었던 시선 하나가 같이 떠올랐거든요. 결국 받았지만 첫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목소리였어요. 나 고성희예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은호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잘 지냈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는 동안에도 대화의 목적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 씨, 우리 한번 보죠. 성희는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전화로 하기엔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요. 지금 무슨 얘긴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은호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예의니까. 성희가 그렇게 정리하자 약속은 자연스럽게 잡혔습니다. 만남은 호텔 1층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번잡하지도 너무 횡하지도 않은 곳. 딱 재벌 사모님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좋아 보이는 자리였죠. 와줘서 고마워요. 성희는 처음부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 뭐 마시는지 몰라서 그냥 이걸로 시켰어요. 잔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테이블 가운데 놓였고 은호는 잔을 한번 내려다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예의는 지키되 길게 돌려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성희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직설적인 거 좋네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지은호 씨, 우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처럼 버티면 얼마 못 간대요. 성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있대요. 기회요? 응. 가족 간 이식. 예상했던 말이었는데도 실제로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저한테 그 말을 하려고 부르신 건가요? 은호가 겨우 입을 뗐어요. 정확히는 지은호 씨한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희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우진이랑 제일 연결된 사람은 지금 지은호 씨니까. 그 말 뒤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가 먼저 밝혔습니다. 저 그 집 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고요. 그 말에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근데 지은호 씨, 지금 누구랑 살고 있죠? 네. 정순희 씨. 그리고 지강호 씨.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느 동네인지 다 알죠, 제가. 성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괜히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집 찾아가서 문 앞에 몇 번 서 있었거든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럴 자격까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 말을 하면서도 입가에 얄미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요즘 강호 씨 새 회사 잘 다닌다면서요.
이번에는 지킨다고 믿었던 마지막 성이 덜컥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성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대표 예전에 우리 행사 때 명함 3번이나 쥐어주던 사람인데 대표 이름이 성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있던 거야? 고성희는 손을 들어 은호를 진정시키는 신용을 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은호 씨가 계속 버티면 나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대표님께 강호 씨 예전 얘기를 살짝 꺼낸다든가. 그 한 문장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겨우 자리 잡았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은호 씨는 나 때문에 계속 버티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버티면 정순희 씨, 강호 씨, 그리고 성희는 살짝 말을 멈추고 다른 이름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지혁 씨까지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까지 왜 끌어들이세요? AP 사업, 나도 구조 알아요. 성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남편 회사랑 엮여있고 진화그룹이랑도 엮여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AP부터 얘기 꺼낼 수도 있죠. 그건 선배 회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은호 씨가 선택해야 할 건 지금부터예요. 성희가 정리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버틸 건지 아니면 정순희 씨, 지강호 씨, 이지혁 씨까지 생각해서 다른 선택도 한 번쯤은 고려할 건지. 결국간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거네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협박 안 해요. 성희는 웃었습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해 줄 뿐이죠. 상황을요? 그래요. 한 사람은 간이 필요해서 누워있고 한 사람은 그 간을 내줄 수도 있으면서 버티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둘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 그걸 상황 설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고성희가 곧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답을 들을 생각은 없어요. 성희는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뭘 선택하든 누가 다칠지 정도는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요. 같이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누구를 원망할지라도 공평하니까. 공평. 이 단어만큼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도 없었지만 은호는 그마저도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볼 때 지은호 씨 생각이 어디까지 갔는지만 알려줘요. 그 말을 끝으로 고성희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잔 위에는 얼음이 거의 다 녹은 커피만 남았고 은호는 한참이 지나도록 그 잔을 손도 대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우진 오빠, 엄마, 강호, 선배. 머릿속에서 이름들이 빙빙 도는 와중에 가슴 한켠에서는 그래도 난 싫다라는 말과 내가 버티면 진짜로 다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이름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열되고 있었어요. 박영란은 지갑 속 에코백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이름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은호 언니, 이지혁 대표, 지환 오빠, 엄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아빠. 각 이름 옆에 짧게 키워드를 달았어요. 우진 오빠, 환자, 선택권 없음. 은호 언니, 선택권 있음. 정이 많고 주변 사람의 관심이 큼. 이지혁 대표 이성적, 책임감 강함. 지환 오빠, 죄책감 덩어리. 엄마 권력, 집착, 두려움. 아빠 아직 아무것도 모름. 그리고 나. 한 줄 아래 작게 마저 적었습니다. 웹툰 USB 진실. 볼펜을 잠깐 내려놓고 영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엮어서 안 죽이고
안 망가지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작가처럼 구조를 짜고 있지만 이건 웹툰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한 번 내보낸 회차를 되돌릴 수 있는 취소 버튼도 없었어요. 그래도 한 회 분량은 짜야지. 영란은 혼잣말로 그렇게 말하고 다시 볼펜을 들었습니다. 1. 은호 언니 만나서 진실 보여주기. 2. 지환 오빠, 이지혁 대표랑 같이 판 정리. 3. 우진 오빠 의견 듣기. 4. 엄마한테 마지막 경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망설임 끝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5. 그래도 안 되면 아빠. 톱니처럼 걸리는 글자들이 페이지 위에 찍힐 때마다 영란은 손끝이 조금씩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웃기네. 내가 웹툰에서는 엄마 캐릭터를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현실에선 아빠한테 한 번 말 거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혼잣말을 하고 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은호 언니부터. 영란은 노트를 덮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은호 언니 그럼 제가 시간 정해서 다시 문자 드릴게요. 짧은 문장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은호 언니 맞죠? 먼저 도착해 있던 박영나가 반쯤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는 처음 아니에요. 저는 언니 얼굴 몇 번 봤거든요. 영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델 보육원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그땐 말을 못 걸었지만. 아 그랬군요. 은호는 잠깐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 그냥 은호 언니라고 부를게요. 영나가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언니니까요. 그 말에 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그럼 말라도 돼요? 영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존댓말 하는 것도 이상해서요. 글쎄요, 오늘 초면인데 좀. 지은호가 살짝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언니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언니라고 부르면서 존댓말 할게요. 이상한 조합처럼 들리는데도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은호가 겨우 웃으며 받았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잠깐의 어색한 웃음 뒤에 은호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사람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엄마한테요? 네.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해서 다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자기가 한 발 늦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뻔하죠. 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진 씨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 이식 얘기 꺼내고 마지막에는 제가 거절하면 누가 다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다칠 수 있다고 했어요. 우선은 정순이 엄마. 그 다음은 동생 지강호. 그리고 은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몇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이지혁 선배.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영나 눈빛도 굳었습니다. 동생 강호가 다니는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이미 연락한 것 같아요. 흔들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그리고 선배 회사는 투자 구조로 흔들 수 있다고도 했어요. 역시. 영란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버티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언니. 영란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 오늘 언니 설득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엄마가 어떤 판을 깔아놓고 있는지 같이 보려고요. 영란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언니가 간을 내놓든 안 내놓든
그건 언니 인생이니까. 언니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나 엄마나 누구도 대신 결정하면 안 되고요. 그럼 우진 오빠는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아무도 결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렵죠. 영란은 그 말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방식대로 언니를 몰아붙이는 건 우진 오빠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언니를 죽이는 거라서요. 그 말에 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도 우진 오빠 죽게 놔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수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언니, 이지혁 대표님, 지환 오빠랑 같이 답을 찾아봐요. 지환 씨도 알고 있어요. 네. 엄마가 지환 오빠도 따로 불러서 비슷한 조건 걸었거든요. 내가 나가면 AP 살려준다고. 은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선배 회사 AP까지. 그래서 언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영란은 진심을 얹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각자 따로 부르고 각자 따로 겁을 주고 각자 따로 죄책감을 심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모여서 같은 판을 보면 적어도 혼자 잘못한 것 같은 기분에 눌리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네. 우리 넷이요. 언니, 저는 언니가 뭐라고 결정하든 존중할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엄마가 들이민 거짓 데이터 말고 진짜 상황을 놓고 같이 보고 싶어요. 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말 좀 놓을까요? 영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혼자 계속 존댓말 하니까 더 멀어진 느낌이라서요. 그래도 돼요? 언니가 싫지 않다면요. 잠깐의 침묵 후에 은호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런 말 놓자. 응. 고마워. 영나가 그제야 조금 더 숨을 편하게 쉬었습니다. 은호 언니, 우리 이지혁 대표님이랑 지환 오빠까지 같이 보자. 언니 혼자 엄마랑 맞서지 말고. 알겠어. 나도 이제 도망만 다닐 순 없는 것 같아. 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혁 선배한테도 얘기할게. AP 때문에라도 이 판 모른 척 못할 거야. 둘 사이에 작은 합의가 만들어지는 순간 카페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조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무렵 지환은 다른 쪽에서 비슷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사직서 양식이 담긴 파일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던 그는 결국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카페 말고. 좀 한적한 데서 보자. 무슨 일인데 그래? 형, 나 오늘 좀 많이 못난 동생일 거야. 그 한마디에 지역은 말이 멈췄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지 문자해. 형제의 만남은 한강 근처 공원 벤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춥다. 괜히 여기서 보자 그랬나. 지역이 먼저 투덜거리며 앉았어요. 형은 춥다고 티라도 내잖아. 지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요즘 춥다는 말도 잘 못하겠더라.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변명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지역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환은 먼저 AP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화그룹, 박진석 회사, 그리고 고성이가 AP를 어떻게 인질로 삼으려 하는지까지. 형, 회장님 사모님이 내가 나가면 AP는 살려주겠다 했어. 뭐? 지영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계속 버티면 AP부터 건드리겠대. 회의 자리에서 요즘 그 집 이슈 많다 이 말 한마디면 된다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지역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AP는 우리 직원들 먹고 사는 회사야. 내 커리어만 걸린 것도 아니고. 알아.
그래서 형한테 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 지환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형이 나 때문에 이 판에 엮이는 것도 싫고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형이 나중에 더 상처받을 것도 같고. 근데 이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다. 지역이 단호히 잘랐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누구 협박 카드로 쓰이는 순간 난 가만히 못 있어. 그래서 또 말해야 할 게 있어. 지환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성재영 동생 한우진 상태 많이 안 좋아. 지환은 알고 있는 걸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 좀 전에 영라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사모님이 은호 누나 만나서 또 간이식 얘기했다고 하네. 그런데 간이식 안 하면 은호 누나 엄마와 동생 그리고 형 회사에게도 악영향 줄 거라고 협박했다고 했어. 은호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지역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응. 은호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형이 제일 잘 알잖아. 다른 사람보다 주변 사람 다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걸 이용한 거네. 지역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 나 혼자 결정 못하겠어. 형이랑 은호 누나랑 영락까지 같이 보고 우리 넷이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넷? 응. 고성의 사모님은 각자 따로 불러서 각자 따로 죄책감 심어주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같은 자리에 모이면 적어도 누가 뭐라고 했는지 공유는 할 수 있잖아. 지역은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좋다.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호랑 얘기해 볼게. 내 말대로 우리 넷이 모여서 한번 판을 보자. 형, 나 형한테 부탁하는 거 하나 있어. 뭔데? 어떻게 되든 고성의 사모님 방식대로 은호 누나 설득하는 일은 하지 말자. 지환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살리려면 내가 간 내놔야 한다는 말 우리 입에서만은 안 나오게 하자. 알겠다.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 선은 우리부터 지키자.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뚜렷한 합의가 생긴 순간 멀리서 강변 불빛이 조금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지 않는 집 안 어딘가에서는 아직 쓰이지 않은 마지막 선 하나가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강바람이 좀처럼 가시지 않던 그날 밤, 네 사람의 휴대폰에는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알림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단체 대화방이 생성되었습니다. 방 이름은 지환이 단순하게 지어버렸어요. 우진이 회의. 이름 이게 뭐야 진짜. 영나가 화면을 보고 피식 웃었고 은호는 그래도 목적은 확실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역은 그 알림을 보는 순간 한숨과 함께 책임감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모른 척 못한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건 지환이었습니다. 내일 밤 어때? 장소는 에델 보육원 근처 카페. 그곳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그랬어요. 은호에게는 한때 집이었던 곳, 영나에게는 엄마의 거짓말이 시작된 곳, 지환과 지역에게는 유라라는 이름을 처음 똑바로 마주하게 된 곳. 나 괜찮아. 은호가 먼저 답을 달았어요. 저도 괜찮아요. 그때 스케줄 비워둘게요. 영나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조금 뒤에 지역의 답장이 올라왔어요. 나도. 이번엔 그냥 듣기만 하는 자리는 아닌 걸로 하자. 선배답다 진짜. 은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첫 공식적인 자리가 정해졌어요. 우진의 몸 상태, 간이식 문제, 고성희의 압박, AP, 프랜차이즈 회사, 그리고 고성의 방식으로는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 그 회의보다 조금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빠,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영나가 전화를 걸어 지환에게 말했을 때 지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 형한테 뭐까지 말할 건데. 오늘까지 있었던 일다요. 영란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오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당사자 빼고 다 알고 있다고. 응. 지금 그게 우진 오빠 상황인 것 같아서요. 자기 간이 필요한 줄도 알고 상태 안 좋은 건 대충 감으로도 아니까 괜히 더 웃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에 지환은 마음 한켠이 쿡 찔렸습니다. 우진이 그동안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장면들이 한 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래. 내일 같이 가자. 지환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원칙만 정하자. 뭔데요? 형 앞에서도 내 엄마처럼 말하지 말자. 내가 아니면 누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는. 네. 영란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다음 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뭐야? 너희 둘이 같이 오니까 무슨 회의하러 온 것 같네. 우진이 먼저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 농담이 둘에게는 더 아팠어요. 우리가 회의하러 온 건 맞긴 해요. 영나가 최대한 밝게 웃으며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삶에 대해서 오빠도 좀 참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 그럼 나도 의결권 하나 생긴 거냐? 우진이 장난스럽게 받았지만 지환 눈에는 그 장난 뒤에 가려진 피곤함이 더 먼저 보였습니다. 의결권 정도가 아니라 거의 거부권이에요. 영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러 온 거고. 우진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섭다 갑자기.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요. 영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오빠 몰래 돌아가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래. 얘기해봐. 우진이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오빠 엄마가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지은호를 찾아가 간이식 이야기를 꺼낸 것, 정순이와 지강호, 프랜차이즈 회사를 협박 카드로 쓴 것, AP와 지역까지 같은 판 위에 올려놓은 것. 엄마가 그랬어. 우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네. 오빠 대신 누군가를 쓰러뜨려서라도 오빠만 살리겠다는 쪽으로 판을 만들고 있어. 영나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나랑 지환 오빠, 그리고 은호 언니, 이지역 대표까지 같이 모여서 이 얘기 하려고. 은호까지? 응. 오빠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너무 멀리 갔어. 영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려면 오빠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생수병만 괜히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후에 천장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스타일이네. 오빠. 예전부터 그랬잖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대신 맞아주면 되지부터 생각하는 사람. 웃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영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천천히 말해도 돼. 천천히 말하면 나 죽을 수도 있잖아. 우진이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게. 그는 한 단어씩 조심히 골라냈어요. 나 살고 싶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무엇보다 아직 너한테 오빠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으니까. 그 말에 지환이 고개를 떨궜고 영나 눈가도 시큰해졌습니다. 근데 나 혼자 살자고 또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한다면. 우진이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다. 오빠.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근데 지금 엄마가 들고 있는 이름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잖아. 은호, 영나, 지환, 이지역 대표.
내가 그 사람들 목줄 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면 솔직히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인질극 아니야. 그 말에 병실 안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이거야. 우진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강제로 누구간 떼어오지 마. 둘째, 누가 자기 의지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땐 막지 말고 대신 같이 책임져 줘. 셋째, 이 일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엄마 방식대로 누굴 몰아붙이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영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는 살고 싶지만 누구를 밟고까지 살고 싶진 않다. 그 얘기지? 응.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너희들이 망가지는 그림이면 그건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짧은 침묵 뒤에 이번에는 영나가 결심을 꺼냈어요. 오빠 의견 그대로 가져갈게요. 내일 우리 넷이 만나서 얘기할 때도 엄마랑 다시 싸울 때도 오빠가 말한 첫째, 둘째, 셋째는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게요. 그래 줘. 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니까. 그 미소가 어쩐지 이 집에서 가장 어른다운 표정처럼 보였어요. 병실에서 나오는 길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우리 어제랑 오늘 사이에 갑자기 너무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어른이라기보단 지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끼리 회의라도 하는 사람들 된 거지. 그 회의 엄마는 싫어하겠죠. 당연하지. 고성의 사모님은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누가 판단 내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없는 회의. 그래. 지환도 같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빠져야 될 차례야. 그 말과 거의 비슷한 시간, 집에서는 정반대 성격의 회의가 혼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메모를 다시 펼친 고성이는 이름들을 한 번 더 훑어보고 있었어요. 정순이, 지강호, 프랜차이즈 대표, 이지혁, AP, 이지환, 박영나. 그리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종이 위에 박진석이라는 글자를 굳이 올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 선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남편까지 계산에 집어넣는다는 건 스스로에게조차 너무 잔인해 보였거든요. 지금은 애들부터 정리하자. 성인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영나. 딸 이름을 보는 순간 USB의 감촉이 손바닥에 다시 떠올랐어요. 경고 정도로 하겠다고 했던 말. 엄마가 선 넘을 때마다 생각해보겠다던 말.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 아빠를 올리겠다는 암시까지. 그 기억이 서서히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성인은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러나 그 버틴다는 말 속에는 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에델 보육원 근처 카페.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지환이었습니다. 내가 또 이런데 1번으로 오는 날이 있네. 혼자 툴툴거리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영나가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오빠? 응. 너 오늘 표정 안 좋다. 오빠가 제일 잘 아는 표정이잖아요. 싸우러 가는 사람 표정.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이쪽이에요. 영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 뒤, 늦었지?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배. 은호가 그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왔어요. 다 모였네. 지혁이 자리에 앉으며 한 번에 모두를 훑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회의 한번 해보자. 네 사람 사이에 짧은 농담 섞인 웃음이 오갔고
카페 한쪽 구석 작은 테이블이 그 순간만큼은 어떤 회의실보다도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먼저 우진 오빠 의견부터 얘기할게요. 영나가 우진 병실에서 들었던 말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오빠는 살고 싶어 해요. 그건 분명한데 누구를 밟고까지 살고 싶진 않대요. 그럴 줄 알았어.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지 뭐. 그래서 우진 오빠가 제시한 기준 3가지를 우리 합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영나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첫째, 강제로 누구간 떼어오지 않는다. 둘째, 누가 자기 의지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 선택은 존중하되 다 같이 책임진다. 셋째, 엄마인 고성의 방식대로 누구를 몰아붙이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거부감보다는 동의의 무게에 가까웠어요. 나 동의.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지혁이었습니다. 저도요. 지환도 바로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간 내놓는 건 무서워요. 근데 제 결정이 되려면 적어도 공포 때문에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에 3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고. 은호가 말을 이었어요. 선배, 저 선배 회사까지 저 때문에 휘말리는 거 진짜 싫어요. 근데 이미 고성희 씨가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판을 잡자. AP도 프랜차이즈도 에델 보육원도 고성의 장난감 아니거든. 맞아요. 영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요. 1번 우진 오빠 의견은 방금 정리한 대로 기준으로 삼고 2번 엄마한테 이 기준 안 지키면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마지막 경고 한 번 더 할게요. 3번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넷 이름으로. 아빠한테 가는 걸로. 우리 넷 이름으로? 지환이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딸로 가는 게 아니라 우진 오빠와 연결된 4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호 언니, 지환 오빠, 이지혁 대표 그리고 저. 은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울렁였어요. 그것은 도망 안 간다는 선택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괜찮겠어? 지혁이 은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선배. 도망치는 건 이미 오래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한 번쯤은 앞에서 부딪혀도 될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지영 눈빛에는 결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오케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이름으로 움직이자. 그렇게 작고 사적인 카페 자리에서 고성희가 없는 회의의 결론이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 가장 먼저 고성희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집에 계시죠? 그날 늦은 밤 영란은 일부러 고성희가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을 골라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희가 고개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USB 이야기가 오갔던 그 방, 그 책상, 그 공기였지만 이번에는 영나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는 이 방에 혼자 안 올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오늘 말고 다음부터는요. 은호 언니랑 이지혁 대표님이랑 지환 오빠랑 같이 올 거예요. 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성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와서 나를 심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심판이 아니라 판을 같이 보자는 거죠. 영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누굴 지키겠다고 하고 누굴 희생시키겠다고 하는지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말하는 자리요. 웃기고 있네.
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회의를 한다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가요. 영나가 고쳤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4명이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1번 고르고 영나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기준? 강제로 누구간 떼어오는 일은 안 한다. 엄마 방식대로 누굴 몰아붙여서 죄책감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기준 넘으면요. 영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빠한테 말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요. 또 그 소리야? 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한테 가겠다는 협박 한 번이면 됐지. 엄마도 한 번이면 됐어야죠. 영나가 맞받아쳤습니다. 근데 이미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USB 이야기가 나왔던 그날보다 더 팽팽한 공기였어요. 그래. 한참 만에 성희가 말했습니다. 좋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 지난번에는 내 맘대로 해봐라는 비웃음이 먼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말 대신 조금 다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나도 어디까지가 선인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겠지. 그 말을 듣고 영나는 잠깐 놀랐습니다. 진심인지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인지 순간 구분이 안 갔지만 적어도 대놓고 비웃지는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어디까지 생각해보는지 저도 지켜볼게요. 영나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힌 뒤에야 고성이는 숨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USB 비슷한 위협이었는데도 이번에는 가슴 안쪽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저 애가 진짜로 박진석에게 갈 수도 있겠다. 처음엔 그냥 딸이 흔드는 카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카드 뒤에 3사람이 더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호, 지환, 지혁. 그리고 그 4사람의 뒤에는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진석.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난 진짜 끝이야. 고성이는 처음으로 그 문장을 마지막까지 완성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 즉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변수를 없애야 하나. 그 변수라는 단어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떠올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 자기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사람. 그러나 동시에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자기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직은 아니야. 성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그 생각까지 갈 필요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박진석 스케줄표를 자꾸만 꺼내고 있었어요. 출장, 골프 약속, 지인 모임, 그리고 혼자 이동하는 날들. 만약에 말이야. 머릿속에서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미 그 선은 반쯤 넘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성희는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진석 씨까지 계산에 넣는 순간 나는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 USB, 간이식, 에델 보육원, AP, 프랜차이즈 회사, 그리고 이 집안의 비밀을 몽땅 알고 있는 남편. 고성이는 아직 빨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력 한 켠에 비어있는 날짜들이 이상하게도 점점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시간 4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호 언니. 헤어지기 직전 영나가 은호를 불렀어요. 네. 우리 다음에 엄마랑 볼 때는요. 언니 혼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있고, 이 지역 대표님도 있고, 지환 오빠도 있으니까. 알겠어. 은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말할게. 그건 언니 거니까요. 네 사람의 발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한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위험하게 기울고 있었어요. 먼저 움직이는 쪽이 네 사람의 회의일지 아니면 고성이의 빨간 펜일지. 그 선택에 따라 이 집안의 화려한 날들이 진짜로 끝장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써질지가 갈리게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